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실제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로 가겠습니다. 엄마가 6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의붓엄마, 계모도 아니고요. 친모입니다. 친모인데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살해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였고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이 가족에 있었는가?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다양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 배경을 요약해 보면은 몇 가지 원인들이 나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최근에 대전의 김하늘 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했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일이고요. 또한 그 사건에서도 교사의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우울증 자체가 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다 범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이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각심을 갖기 위한 이런 오늘의 판례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엄마, 네, 피고인이죠. 엄마. 어릴 때부터 좀 불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붓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계모로부터 상당히 좀 학대를 받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면서 유년 시절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년이 돼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들이 6살이 됐습니다. 만으로. 자, 그런데 이때 또 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에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다. 아들과 잘 놀아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심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2015년 7월 18일 저녁 5시 40분 경인데요. 청주시 청원구에 있던 자신의 집입니다. 아파트에서 아들이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해요. 6살 아들이니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또 엄마가 해주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접 해주는 대신에 남편에게 아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오므라이스 사 먹고 놀아주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이제 아이 아빠가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병으로 목을 한번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강도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상황에서 때렸는지에 따라 가지고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밤 9시쯤에 이 아빠와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잃는 거예요. 아빠가 때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엄마 입장에서는 왜 때렸냐 애를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 평소에도 좀 거친 말들, 가시돋친 말들이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쟤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너네 둘이 나가 살아라.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들에게 너네 둘이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얼마나 진지한 거냐. 그냥 다툼이 있을 때는 또 순간 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 간에도 특히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여기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나한테 2명이 나가 살려고 한다고? 나 이거 너무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서요, 아들을 죽여야겠다. 네, 남편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그냥 함께 죽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바뀌었어요.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7월 19일 오전인데요. 남편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자, 그러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집에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요, 아들을 어떻게 살해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아들을 살해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식칼로 자신의 동맥을 절단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이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나 좀 놀라운데요. 아들을 죽이라고 고민하던 엄마가 그냥 아들은 죽이지 않고 자살하기 위해서 식칼로 손목의 동맥을 절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화장실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6살이지만 아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라면서 말린 거예요. 이렇게 말리니까 그럼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아우 내가 실수했구나, 아우 내가 잘못했다,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6살 아이를 확 밀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에서 뭘 했느냐? 또 다른 방법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미 전날 밤에 자살 시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뭐냐면 남편의 옷을 이용해서 쭉 묶어가지고 끈을 만들었습니다. 목을 매달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네, 남편의 옷으로 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목을 매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6살 아이가 따라오는 거죠. 6살 아이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럼 이때는 엄마가 반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야 그래, 내가 아들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판단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얘를 남겨두고 내가 혼자 세상을 떠나면 남은 애는 어떡하느냐? 아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고 애만 남으면 분명히 애 아빠가 얘를 버릴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살해하자, 아들을 죽이자, 6살짜리 아들을 죽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양손으로 아이를 바닥에 눕혀요. 6살짜리를, 울고 있는 애를, 엄마 왜 그래, 엄마 말리는 애를 눕힌 다음에 바닥에 펴놨던 여름 이불로 얼굴을 덮은 다음에 왼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힘껏 누릅니다.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비구, 폐색, 경부, 압박, 입과 코를 막고, 그리고 목을 압박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서 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결심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만 성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수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를 했는데요. 당연히 재판으로 가죠.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9명의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르고, 그리고 또 양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게 되는 건데요. 9명 다 유죄입니다. 살인죄 유죄. 네, 중요한 건 양형이겠죠.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됐을까? 자, 놀라지 마십시오. 징역 5년.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죽였지만 징역 5년형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살인죄인데요. 일반 살인죄인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을 적용해 봤더니 4년에서 6년으로 확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살인의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동기 살인이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가중하는 거, 감경하는 게 있는데, 감경하는 첫 번째 유형이 참작 동기 살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별 양형인자로서 감경 요소인 자수가 작용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양형인자인 감경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까지 작용합니다.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 징역 6년이 4명입니다. 9명 중에. 또 징역 5년이 4명이에요. 또 징역 4년이 1명입니다. 이거를 두루두루 고려해서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선고한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근거 한번 보시면은,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로서 이 아이인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다는, 즉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살해했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좀 유리한 부분, 엄마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만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 또한 남편이 자신과 아들에게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에 자살을 결심했다. 여기다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살해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약간 의문이에요. 즉 불우한 어린 시절, 우울증 증세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기가 과연 참작할 만한 살인 동기냐.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남겨놓고 가면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을까봐 죽였다? 이게 과연 참작할 만한 동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수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또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엄마는, 피고인은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형량은 낮춰주자라는 것이고요. 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이건 좀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또 피해자 아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남편, 아버지, 아내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두루두루 고려하고, 그리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4명은 6년, 4명은 5년, 1명은 4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네, 잘못된 거죠.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존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명을 박탈할 자격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처럼 자신의 불완전한 어떤 정신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확정적으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살해를 했다? 엄한 처벌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자녀를 도와주는 생각한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죽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자신이 먼저 자살했다 하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이제 아빠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동안 좀 소홀했다 하더라도,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잘 기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을까봐 먼저 살해했다? 정말 전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2015년 청주에서 벌어진 30대 엄마의 6살 아들 살인 사건인데요.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우울증 자체가 범죄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안타까운 6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이 가정도 파괴된 거죠. 그리고 이 판결문에 나온 바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선처를 탄원하고 용서했다고 하고 제발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했습니다만 이 징역을 살고 나온 다음에 과연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고요. 물론 이 가족의 이후의 모습은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과연 잘 지낼지, 이들의 미래는 어떨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들 판결문과 함께 돌아오고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